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리에틸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보다는요, 주로 이제 폴리에틸렌에 관련된 시사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2016년도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좀 캐치해서 갖고 온 건데요. 사드 협의 발표 너무 성급했다. 병자호란 마늘파동 잊었나. 요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제목 자체가 좀 자극적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드 협의,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가 아니고요. 요 마늘파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요게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 폴리에틸렌과 연관이 있어서 이제 제가 요걸 갖고 왔습니다.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면은 좀 구경거리가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은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무기, 결과적으로 무역 보복의 그 아이템이 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거든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진행하는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의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아이템을 잡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두와 같이 주로 이제 농산물을 이제 타겟을 해갖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이제 사그라들었죠. 한편 한일 간의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세 가지 아이템, 불화수소,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미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무기였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불매 운동으로 이제 많이 풀어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학생이라든지 후학들한테 한번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한국이 개입이 되어 있는 무역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요거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2000년 마늘파동을 잊었나? 중국은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면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중국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참혹한 역사로 기억되는 병자호란과 같은 상황도 각오해야 된다. 마늘파동과 같은 조치로도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1998년, 99년도에 중국산 마늘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마늘에 관해서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마늘에 있어서는 중국이 전 세계 1등인데, 그때 이제 중국산 마늘, 특히 냉동 마늘이 한국에 아주 급속히 밀려오는 바람에 국내에서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도 어쩔 수 없어서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관세를 10배 이상 이제 올린 거죠. 그랬더니 중국이 이제 대응을 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한국 정부가 마늘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보통 일반적인 관세는 한 10% 정도고요. 그 다음에 보복 관세를 할 때는 한 25%였는데 그때 한국 정부가 관세를 10배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보복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산 휴대전화하고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한국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이니까 IMF를 이제 탈출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그때 이런 보복을 받았죠. 일단 싸움은 우리가 먼저 걸었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먼저 걸었고, 그 다음에 중국 측은 이제 휴대전화와 이제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를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두 품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마늘을 수입한 금액은 898만 달러. 그다음에 한국산 휴대전화를 중국에 수출한 거는 4,140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은 4억 7천만 달러. 그래서 이제 양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도 거의 그 폴리에틸렌을 이제 자급하고 있는데 20년 전에는 우리가 중국에다가 폴리에틸렌을 엄청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으로 봐도 이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폴리에틸렌이. 휴대전화는 이제 팔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가전이라든지 이제 다른 제품들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에틸렌을 수입 금지를 당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크다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석유화학이라는 거는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하고 아주 무수히 얽혀져 있어요. 폴리에틸렌을 이제 수출을 못한다는 의미는 당시 국내의 석유회사 모든 회사들을 공장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고서도 우리가 진 게임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승자가 누구냐, 패자가 누구냐 그걸 논하는 거가 아니고요. 이만큼 폴리에틸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싶어서 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것은 두 번째 폴리에틸렌에 관련된 시사 내용인데요. 요거 전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폴리에틸렌 분리막이고요. 요거는 여러분 화장지 두루마기 화장지 같이 이제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폴리에틸렌 특히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분리막 영어로는 세퍼레이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입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만드냐면요. 폴리에틸렌하고 왁스하고 이제 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출기로 이제 해갖고 이제 왁스가 섞여져 있는 폴리에틸렌 시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신 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은 솔벤트로 왁스를 이제 추출하게 되면은 요 폴리에틸렌 필름 안에 무수히 많은 통로, 채널이 생겨갖고요. 그게 바로 이제 PE 멤브레인 또는 폴리에틸렌 세퍼레이터 요거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리튬 2차 전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양극 필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 필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요 폴리에틸렌 분리막이 들어가서 두 극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폴리에틸렌 세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양극도 중요하고 음극도 중요하지만은 폴리에틸렌 세퍼레이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다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뉴스는 작년도 2019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가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공동 수상을 했거든요. 미국 교수, 영국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 이 세 사람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제 혁명 요구에 이제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저와 같은 어떤 과학자나 또는 이제 엔지니어들은 요 기사를 보고 부러워했죠. 일본이 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래갖고 이제 관심 있게 좀 받고 부러움도 가지면서요.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 이제 아마 배터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일본의 이 요시노를 아마 이제 주목을 했을 겁니다. 요 분은 이제 아사히 카세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한 30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셨던 그런 연구원입니다. 기업계에 있는 연구원이고요. 이 양반은 이제 업적이 바로 이 요시노는 1985년도 최초로 상용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적이 있고요. 이 양반은 이제 반응성 리튬을 활용하는 대신 리튬 이온을 삽입할 수 있는 탄소 재료인 석유 코크스를 사용해서 이제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요 요시노라는 분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근무했었던 바로 요 아사히 카세이라고 하는 요 회사를 이제 나름대로 엔지니어들은 주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전 세계에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이제 비닐봉투를 연상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은 어떻게 보면 좀 싸구려 물건 같이 이렇게 취급될 수도 있지만 폴리에틸렌에서 이와 같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명품의 어떤 품질을 요구하는 이런 최상위 제품도 있고 결과적으로 폴리에틸렌이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며칠 전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그게 이제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목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에틸렌 가격 급락, 미국이 기름을 부었다. 하여튼 요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정제를 해서 그 다음에 납타를 얻고요. 납타를 이제 서머 크래킹을 해서 이제 에틸렌을 얻고 그로부터 폴리에틸렌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셰일가스에 그 에탄 성분이 많아 갖고 에탄을 크래킹을 해 갖고 아주 쉽게 에틸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수년 동안에 그런 이제 에탄 크래킹 그 센터를 많이 지어 갖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미국 자체 내로도 이제 에틸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여분의 과량의 에틸렌이 지금 아시아에 지금 이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에틸렌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에틸렌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 원료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도 지금 감산이 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롯데 SK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산 에틸렌 가격이 일단 국산에 비해서 절반 가격 이하에서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좀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하여튼 요 역경을 잘 이겨낼 거라고 일단은 믿고 싶고요. 일단은 그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어차피 올 게 왔고 이것은 분명히 이제 장기전이 됐기 때문에 뭔가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결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일단은 그 폴리에틸렌의 고기능화, 고급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폴리에틸렌계 엘라스토마, 그게 좀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계 엘라스토마 같은 고기능화로 가야 된다. 또 한편은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이 어떤 그런 배터리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이제 배터리를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폴리에틸렌 그 분리막 시장도 커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폴리에틸렌 분리막을 하는 회사들이 앞에서 소개했던 일본의 아사히 카사야 같이 그런 어떤 글로벌한 회사가 되게 되면은 나름대로 폴리에틸렌의 어떤 지금의 어떤 고충도 좀 뚫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